예, 안녕하십니까. 이게 보시다시피 우정사업본부 우정서기부 및 해서 우편 및 금융상식에 대해 강의를 맡게 된 임현철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 계리직을 준비함에 있어서요. 여러분들 일단 미리 강의 앞서서 뭐 잠깐의 OT 겸 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요. 실제로 문제가 내용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 실제로. 상당히 내용이 많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내용에 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용을 이해하는 부분은 뒤에 조금 있습니다. 뒤에 조금 있고요. 나머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암기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준비한 게 그럼 어느 부분을 좀 제외하고 어느 부분을 좀 공부해야 되는지 그것을 골라주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기출 포인트가 있으니까 이것들은 반드시 외워주십사라고 하고 정리해주는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어떤 강의를 이해하신다 이러는데 저도 이해해드릴 거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 있고요. 오히려 암기 부분이 훨씬 많으니까요. 제가 PPT로 정리해준 부분, 강의에서 정리하는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을 반드시 외우셔서 이건 이런 식으로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외워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는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어차피 미리 말씀드리는 건 영어 부분은 강의에서 제외되고요. 나머지 그 우편 부분이나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보험 같은 것을 그래서 그렇게 두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으로서 이해하시기보다는 이해는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서 충분히 암기만 하면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문제까지 여러분들 뒤에 같이 실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이건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 간략히 정리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 염두에 두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일단 앞에 책의 그 교재에 보시면은 앞에 부분에 이제 기본적인 우편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뭐 거기서 문제가 출제되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앞에는 상식적으로는 이런 건 이제 공부하는 거구나, 공부해야 되는구나라고 살펴보시고요. 본격적인 부분부터는 일단 실제로 우편 서비스의 종류와 요건부터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내용이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만을 좀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일단 우편 서비스의 종류가 나와 있고요. 우편 서비스의 종류는요. 크게 보편적 우편 영무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적 우편 영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해서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자 보시면요. 보편적 우편 영무라고 합니다. 그냥 우편 업무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보시면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보편적인 통신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 보편적 우편 영무의 뜻입니다. 어려운 말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편지 같은 거죠. 대표적으로 보면요. 근데 솔직히 편지란 말 쓰지 않습니다. 계리직의 문제에서 전문 용어는 서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가장 기본적인 보편 통신 서비스.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요. 우편 서비스를 언제 가장 많이 이용하죠? 실제로 말하면은 원래는 서신입니다. 그렇죠? 원래는 서신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전국의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적정한 요금으로서 이용하나.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여러분들 적정한 요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요금이 얼마나 필요한 부분인지는 여러분들이 각각 따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저와 같이 적용시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이 서비스 대상이고요. 이걸 외워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때요. 2kg 이하, 여기서 중요한 거 요겁니다. 이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2kg 이하라는 말이 나오면요. 요거의 반대말이 초과가 있겠죠. 그럼 2kg, 이 초과되는 대상의 통상 우편물은 또 어디다 나올 거예요? 뒤에서 한번 언급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 통상 우편물이라고 합니다. 자, 2kg 이하의 통상 우편물은요. 이게 여러분들 대표적인 서신이에요. 서신. 여러분들 서신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다음 강의에서는요. 통상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 강의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보편적 우편 영무에서는요.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소표 우편물인데 여러분 솔직히 소포 우편물을 할 때 소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알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물건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20kg 이하의 소포 우편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첫 번째 이 뜻은 솔직히 말해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편적 우편 영무에서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kg 이하의 통상 우편물 서신
두 번째 20kg 이하의 소포 우편물.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 외우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편물의 기록, 취급 등 특수 취급 우편물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지금은 언급 안 할 겁니다. 이것도 다음 강좌, 지난 뒤에 흘러가는 강좌에서요, 요것만 따로 배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정리를 할게요. 도대체 특수 취급 우편물이 무엇인지 그때 한번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다는요,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고요. 가, 나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편물이라고 했죠. 자, 요거 발표 주셔야 돼요. 왜냐면요, 자,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대통령령이 있고요. 그 다음 우정사업본부장이 있고요. 그 다음 그 밑에는요, 각 지방 우편사업본부장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어느 대상을 어느 영에서 지정을 하는지를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편물은 솔직히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이거 따로 다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편적 우편 영문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받는 거구나.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서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 두 가지, 2kg 이하의 통상 우편물, 그 다음에 20kg 이하의 소포 우편물,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여러분들 지금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보편적 우편 영무보다는요, 당연히요, 네, 문제도 훨씬 더 많이 출제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들 교재로 페이지를 보시면요, 2페이지, 3페이지가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저 뒤에 있는 부분까지. 그래서 그걸 제가 축약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 여러분들한테 전해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제가 여기다 정리해 놓은 것은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어떻게 해요? 훨씬 많아요. 한 2페이지, 3페이지에 거친 내용들을 제가 축약해서 가장 필요한 점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선택적 우편 영문은 뭐냐?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도대체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건 앞에서 배웠던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 우편 영무에서 다루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보편적 우편 영무에서 강조한 게 뭐였죠? 요 두 개였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아까 말한 그 반대말이 나왔네요. 초과.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선택적 우편 영무는 이 두 가지를 외우죠. 2kg을 초과하는 통상 우편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통상 우편물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뒤에 강의에서 이어집니다. 20kg을 초과하는 소표 우편물. 그럼 여기다 한 번 더 하죠. 보편적 우편 업무는 뭐라고요, 여러분들? 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이거는요. 2kg 이하의 통상 우편물, 그쵸? 그 다음에 20kg 이하의 소포 우편물. 이렇게 여러분들 따로 다시 한번 두 개를 같이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거는요,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면요, 그대로 문제에 적용돼요, 여러분들. 전혀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꼭 제가 지금 하는 대로 요것만 미리 외워 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는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특수 취급 우편물은 다시 뒤에 이전 강좌에서 한번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 하나씩 갈게요. 실제로 보편적 우편 영무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적 우편 영무에서 요 두 가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정말 쉬운 문제예요. 그럼 어떤 게 나오냐라고 할 때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서비스 전자우편 그린 우편이라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것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냐? 여러분들 내용 증명입니다. 계약 등기 등도 가능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뭘 외우셔야 돼요? 자, 선택적 우편 영무에서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그린 우편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법적인 내용을 증명할 때엔 내용 증명. 내용 증명 아마 성인분들은 대부분 내용 증명이 뭔지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계약 등기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요, 전자 우편으로서 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어디예요? 그건 반드시 선택적 우편 영무에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모사 전송인데요. 이제 모사 전송이라는 말을 쓰면서 여러분들 항상 제가 여기서 팩스죠. 팩스 보내는 거 말겁니다. 팩스 보내는 거 역시 선택적 우편 영무고요. 그 다음에 광고 우편 엽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본인 지정 배달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인 지정 배달입니다. 그래서 요 전자 우편 라에 나와 있는, 그 다음에 마에 나와 있는 팩스 우편, 그 다음에 광고 우편 엽서, 그 다음에 본인 지정 배달. 이건 여러분들 예전에 기출된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들을 선택적 우편 영무에 속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봐요.
일간 신문 배달 서비스인데요. 자, 좀 내용 옆에 보세요. 이게 더 중요해요. 이걸 외워야 돼요. 솔직히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요. 자, 언제죠? 토요일자 조간, 금요일자 석간. 네, 우리나라 일간 신문 중에서도 실제로 아직도 석간 신문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자의 조간 신문이나요, 그 다음에 금요일자의 석간 신문은 다시 한번 뭐라고요? 선택적 우편 영무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위에 거에서 다시 한번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지나가면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항상 내용 증명 계약 등기, 그 다음에 팩스 우편, 그 다음에 본인 지정 배달, 그 다음에 일간 신문 배달 서비스이긴 하지만 그것이 다시 한번 뭐라고요? 토요일날 조간 신문이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 석간 신문은 선택적 우편 영무에 속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떼서 제가 써놨습니다. 우편 자료 배달이에요. 등기 우편물에 하나요 취급하며.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뭘 외워야 되겠죠? 네, 이걸 외워야 돼요. 등기 우편물에 하나요. 등기 우편물 하나요 취급하며 동일인이 동시에 동일인에게 발송하는 우편물을 등기 우편 자료에 넣은 상태로 배달하는 거. 말 그대로 등기를 한 자료에 같이 모아서 배달하는 겁니다. 우린 그것을 우편 자료 배달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선택적 우편 영무에 들어간다는 거 반드시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대금 교환입니다. 원래 이게 대금 교환은요, 실제로 보편적 우편 업무에서 다루었던 겁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이게 2012년부터 바뀌어갔고요. 그때부터 2012년부터는 이게 선택적 우편 영무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대금 교환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따로 좀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금 교환 여러분들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소표부 우편물의 하나여 취급, 물건 배달하고 대금을 수취인으로부터 받아 발송인에게 송금하여 준 서비스. 솔직히 이게 좀 낯설긴 하실 겁니다. 솔직히 일상생활에서 이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소포를 받았어요. 소표를 전달해 주고요. 그분한테 돈을 받아서 그것을 그 사람한테 갖다 주는 거 서비스입니다. 실제로 이걸 대금 교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원래는 예전에는 보편적 우편, 통산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일반화된 국가가 제공에 대한 당연한 서비스였지만요. 요즘에는 솔직히 그런 거 잘 안 하죠. 왜? 온라인 결제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누가 이렇게 대금을 갖다 직접 주고받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적 우편 영무로 변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요거는 아까 제가 여기다가 같이 설명됐으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네, 눈으로 계속 익혀두세요. 이 글인 우편, 내용 증명 계약 등기 등을 보낼 수 있다. 팩스 우편, 그 다음에 광고 우편이 없어. 특히 본인 지정 배달. 그 다음에 신문 꼭 기억하시고요. 신문 나오면 여러분들 토요일자 조간, 금요일자 석간 기억하시고, 그 다음 나머지는 크게 우편 자료 배달, 대금 교환이 있습니다. 자, 그때 제가 왜 하나를 일부러 뺐냐라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사에 있죠. 사에 있으면요. 자, 우편 시설, 우표, 우편 엽서, 우편 요금이 요금 표시 인형이 인쇄된 봉투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인쇄되지 않은 봉투는요, 선택적 우편 영무에 속할까요? 안 속할까요? 네, 속하지 않는 겁니다. 반드시 지금 얘기하는 우편 요금 표시 등이 인형이 인쇄된 봉투만 여기에 가능합니다. 인쇄되지 않은 건 선택적 우편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요, 이게 다 기출자에 썼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다 정리해서 외우면 되고요. 최소한 제가 이렇게 정리해 준 것만큼은 기억해서 문제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선택적 우편 업무 반드시 하고 반드시 외워둘 것 같이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너무 쉬운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 송달 기준입니다. 그럼 송달이 무엇이냐라는 것 뜻부터 하셔야죠. 우편물을 접수한 날부터 다음 날부터 배달하는 날까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뭡니까? 언제까지 며칠 내에 도착하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준에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통 우편물은요, 3일 이내 반드시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요. 이길, 여러분들 이길이 무슨 뜻이죠? 이길이 다음날 뜻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등기소포. 이길은 따로 외울 필요도 없네요. 접수한 다음날 배달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길이니까요. 이길 특급이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등기소포. 등기소포입니다. 등기소포는 역시 접수한 다음날입니다. 그 다음에요. 당일 특급, 이길 오전 특급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요. 당일날은요. 접수 당일 20시간, 20시 이내에 접수 당일 20시 이내에 배달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길 오전 특급은 접수 이길 12시 이내에 배달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 놨을 때요. 순서가 있죠. 어디가 송달 기준이 가장 깁니까? 라고 할 때 당연히 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다음 날이고요. 이건 아예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당일, 이길 오전이라고요. 그때 오전의 기준은 12시니까 12시 이전, 접수한 다음날 오전에 12시 이전에 보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일 특급은 말 그대로 당일날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20시 이내에 배달이, 송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럼 여러분들 3일, 하루 다음날, 접수 당일날, 당일 특급이니까요. 이길 오전이니까 이길 오전까지. 그럼 순서가 나오겠죠. 가장 길고요. 그 다음이고요. 이길 오전 특급이니까 그 다음날 오전까지고요. 당일이고요. 그래서 순서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예외적으로 나타날 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여기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내본다고 생각하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등기에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보통 등기고 하나는 등기 소포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송달 기준은 어떻게 됐다고요? 다르다고요. 자, 그럼 보통 등기는 어떻게 해요? 보통 우편물이니까 3일. 등기 소포는 그 다음 2일. 이것만 두 개만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솔직히 정리하는 부분이니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제주 선표는 뭐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배를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물론 항공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자, 그 다음에 일요일 제외는요, 여러분들이 1일, 2일 오전 특급에서는 토요일날 오전까지는 괜찮은데 일요일날 오전이 안 된다는 건데요. 이건 잘 추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표니까 같이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거, 송달 기준의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나올 때 보통 등기하고 등기 소포하고에 분명히 그것을 흔히 말하는 뭐 쉽게 요즘 말로 하면 낚시를 걸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만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게 송달 기준이에요. 기본적으로. 자, 그럼 송달 기준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한번 보세요. 자, 제가 맨 밑에 예외 적용이라고 썼습니다. 자, 1번 있죠. 2번 있고요. 3번 있습니다. 네, 이거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통째로 외우셔야 됩니다. 통째로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대신 어떻게 외운지를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뭐 다 필요 없습니다. 결국 뭐예요? 공휴일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유급 휴일, 토요일. 자, 공휴일 당연한 거죠. 일요일은 원래 제외니까 필요 없고요. 공휴일. 그 다음에 기타 법령에 의한 유급 휴일. 여러분들 요즘 새롭게 등장한 개념은 뭐죠? 대체휴일 같은 개념이죠. 그 다음에 토요일. 그리고 요 단어를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사업본부장이 배달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날. 그럼 여러분들 뭐 외우셔야 돼요? 공휴일, 유급휴일, 토요일, 그 다음에 우정사업본부장이 배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 그럼 여러분들 요걸 어떻게 해요? 요거를 다른 걸로 바꿔요.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정한 날. 이렇게요. 아니면 지방사업본부장이 정한 날. 이렇게 바꿉니다. 그럼 그것만 여러분들 유의하시고 외우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도서, 상간, 오지. 도서는 여러분들 섬지역을 도서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면 상간, 오지는 상간지역이고요. 교통이 불편하여 우편물의 운송이 특별히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자, 여기서 제가 뭐라고 했죠? 관할 지방 우정청장입니다. 우정사업본부장 아니에요. 우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뭐라고요?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송달 기준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그렇죠? 뭐 공고해야 된다는 공고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앞에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앞에는요. 비슷하게 또 돼 있네요. 자, 우정사업본부장이 배달하지 않기로 정한 날은 송달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렇죠? 예외 적용 외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도서 및 상간 오지 지역에는요. 그 지역의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송달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오담할까요? 요거하고 요거 대신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우정사업본부장 이렇게요. 이렇게 바꿔놓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정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보시면요. 자, 그 다음에 신문 등 진흥에 대한 법률 뭐 이거 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일간신문, 주 5회 이상 발행하는 신문이나 관보. 관보는 여러분들 뭔지 아실 겁니다. 회사에 대한 관보나 정부에 대한 관보. 그러니까 그런 소식이죠. 그런 거를 우편요구 가맹요건에 따른
우편물 정기 발송 계약에 따라 발송할 때에는 보통 우편물로 접수한 경우에도 접수한 날에 다음 날까지 송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왜 보통 우편물로 접수한 경우에도 접수한 다음 날까지 송달할 수 있다고 하는 걸 강조할까요? 자, 보시죠. 보통 우편물은 뭐예요? 어떻게 알겠죠? 며칠이요? 송달 기준 3일이요. 근데요. 특별한 이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일간신문이나 아니면 관본은요. 우편요금 과매요금에 따른 우편물을 정기 발송 계약에 따라 발송할 때는요. 어떻게? 이 길로 바뀌는 거예요. 다음 날 바로 배송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럼 이게 예외 적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외워주세요. 자,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이거예요. 그럼 우리 예외 규정 적용 다시 한번 볼까요? 1번 말고요. 1번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이거 지키지 않고 토요일 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 기타 유급휴일 아니면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 일은 다르게 그 송달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로부터 하루나 이틀이 추가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예외 적용은 상간지역이나 도서지역도 역시 그 지방관할 우정청장이 따로 이것과 별도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이것도 세 개예요. 원래 보통 우편물은 무조건 어떻게 해요? 3일이잖아요. 근데 3일이 아니고 다음날 갈 수도 있다. 어때? 이런 경우에요. 어떤 경우에요? 일간신문이나 등록된 일간신문이나 관보를 할 때는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의 예외 조항이 실제로 시험 문제는 가장 많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보통 우편물 며칠이요? 3일이요. 근데 예외 적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음날 송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내었던 것들이 실제로 문제로 어떻게 기출되었는지 여러분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다음 중 선택적 우편 영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 문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까 제가 계속 강조했죠.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kg를 초과하는 통상 우편물, 20kg를 초과하는 소포 우편물, 우편과 다른 기사를 결합된 영무. 아까 뭐가 있었죠? 모사전송.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기술과 결합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팩스, 모사전송, 그 다음에 전자우편, 이그린 우편. 이거 어디서 나왔죠? 선택적 우편 업무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할 때 이것이 바로 다른 기술에 결합된 영무구나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럼 정답은 4번이에요. 왜 틀렸을까요? 할 때 우편 요금이 인쇄되지 않은 이게 틀렸네요. 우리 분명히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인형이 이런 것들이 인쇄된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런 업무를 할 때 선택적 우편 영무에 해당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틀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히 외우는 게 주긴 하지만요. 그래도 조금씩은 여러분들이 응용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건 기출됐던 문제고 여러분들 국내 우편 서비스 선택적 우편 영무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건 정말 간단하죠. 하나, 둘, 셋, 넷입니다. 그렇죠? 아까 우편자료 배달 봤네요. 우편자료 배달. 두 번째, 토요일 일간 신문 배달. 아까 분명히 있었죠. 토요일 날 언제 거요? 조간 거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사건 거요. 선택적 우편 영무에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 지정 배달 역시 돼 있고요. 그리고 우체국 꼭 배달은요. 이거는 우편 택배 서비스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말 간단하네요. 다음 중 송달 기준이 가장 먼 것은요. 한번 여러분들 적어볼까요? 보통 우편물 플러스 저 한 가지 내용 확인해 볼게요. 아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네요. 등기소포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당일 특급 써있네요. 이길 특급 써있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송달 기준이 가장 먼 거는 당연히 어디입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때 확인 하나 더 하고 넘어가죠. 보통 우편물은 3일이라고 했죠. 그런데 예외 적용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아까 분명히 예외 적용에 대해서 다음날 송달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거까지 같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설명 좀 옳지 않은 것. 그러더니 갑자기 관공서 공휴일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유급휴일, 토요일, 그리고 정확하게요.
우정사업본부장 맞네요. 예, 배달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날은 송달 기준에 계산하지 않는다. 예, 정확하게 맞는 얘기고요. 두 번째, 도서, 상간, 오지 등 교통이 불편하여 우편의 운송이 특별히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누가요? 얘가 아니고 누가요? 예, 요 사람이요.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송달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고요. 그것을 공고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3번, 신문 등의 진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일간신문이나 관보, 우편물 정기 발송 계약에 따라 발송하는 경우에는 등기소포로 아니죠. 등기소포는 원래 이 길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외 규정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여기로 뭘로 바꿨죠? 이거를 보통 우편물로 바꿨어요. 그럼 보통 우편물은 원래 3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이런 특별한 예외 규정에는 다음날 할 수 있다. 등기소포는 원래 이 길인데 무슨 따로 뭐 이건 예외 조정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송달 기준은 우편물을 접수한 날 다음 날부터 배달할 날까지의 기준 일수를 말하는 게 송달 기준의 원래 뜻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강의 제가 분명히 단순하게 물론 내용들을 정리해 주는 것도 있지만요.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낚시가 걸릴 것인지 그리고 어떤 포인트를 외워야 되는지는 꼭꼭 집어줄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반드시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